MIT 새학기 첫날 독일의 우월성을 믿고 입학했지만 한국 교수님의 강연에 큰 충격을 받게 된다. 후진적이라 생각했던 나의 생각을 교수님과 한국 학생들이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줬어요. 한국의 진실된 발전 과정을 직접 보고 싶다는 궁금증이 커졌어요. 한편 반박하는 의견에 대해 교수님은 당황하게 된다. 교수님과 한국 친구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저는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해요. MIT에서 새학기가 시작된 첫날을요. 저는 에리카 슈밋이라고 해요. 독일에서 전기공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기 위해 날아왔거든요. 어릴 적부터 독일이 과학, 기술, 문화의 선두주자라는 이야기를 배웠고 그 생각은 저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특히 한국은 제 나라만큼 발전하지 못했다고 믿었었죠. 저는 한국을 기술이 뒤떨어지고 군사력도 약한 후진국으로만 여겼어요. 그런 생각들은 옛 교과서와 이야기들에서 배운 것들이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MIT의 웅장한 복도를 걸으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약간은 긴장되었어요. 캠퍼스는 거대하고 높은 건물들과 분주한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열정에 찬 얼굴들을 비추는 크고 밝은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중간쯤 자리 잡으면서 제 지식에 대한 자신감과 새로운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학생들의 수다가 서서히 잦아들자 김민재 교수님께서 무대에 올라오셨어요. 교수님에 대해 이미 들은 바가 있었어요. 교수님은 한국 분이시고 국제 비즈니스와 기술, 혁신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지니신 친절하고 뛰어난 분이셨거든요. 그분의 명성 덕분에 저는 옛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금은 갖고 있었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어요. 김 교수님께서는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우리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세계 2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자 제 마음은 약간 주눅들었어요. 제 머릿속은 번쩍번쩍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제가 항상 덜 발전했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세계 2위가 될 수 있겠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을 찌푸리며 그럴 리가 없는데요. 이게 어떻게 사실일 수 있죠? 라고 속삭였어요. 제 목소리는 의심 가득해서 점점 커졌고 어느새 많은 학생들이 제게 시선을 보내는 걸 느꼈어요. 몇몇은 제 놀람에 살짝 웃기도 했어요. 잠시 동안 저는 홀로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 생각은 소용돌이쳤고 제가 배워온 것과 지금 눈앞에 펼쳐진 증거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제 머릿속에는 한국이 독일과는 달리 과거에 머무른 나라, 혁신의 불꽃이 부족한 나라로 그려졌어요. 그런데 강의실은 에너지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을 보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관심과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제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해왔던 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어요. 강의가 진행되면서 교수님께서는 대형 스크린에 다양한 그래프와 차트를 띄워주셨어요. 선명한 색깔의 막대와 선들이 한국의 기술적 성과와 심지어 군사력까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데이터는 진짜예요. 무시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미지들은 너무 명확해서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저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스크린 쪽으로 몸을 조금 기울이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짧은 휴식 시간 동안 저는 속으로 이제 옛 생각에 집착하지 말고 이걸 더 잘 이해해봐야겠어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제 안에서는 무언가 불꽃이 피어올라 오랫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을 도전하고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항상 제 나라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지금은 한국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마음에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이 일었어요. 강의실을 둘러보니 한국 학생 몇 분이 서로 따뜻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김희정 씨와 남상국 씨 같은 분들이 집중해서 메모를 하는 모습을 보니 그들의 경험에서 제가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았어요. 김 교수님께서 한국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K9 자주포와 최신 미사일 같은 첨단 군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또 다른 성과들을 언급하실 때마다 제 오랜 선입견이 조금씩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제 생각이 단순히 옛 고정관념과 업데이트되지 않은 지식에서 비롯된 실수였는지 의문하기 시작했어요. 강의는 차분하고도 꾸준히 이어졌어요. 제 마음속에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점점 토론에 빠져들었어요. 처음에 충격에서부터 서서히 세상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깨달음이 스며드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독일에 관한 옛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다른 나라들도 제가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던 숨겨진 강점과 성과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노트북을 내려다보며 제 생각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여정에서 제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같은 간단한 질문들이었지만 그것들은 새로운 길의 첫걸음처럼 느껴졌어요. 언젠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그 혁신적인 기술과 강한 국민 정신을 제 눈으로 보고 싶다는 상상을 하기도 했어요. 강의가 끝나갈 무렵 제 안에는 변화의 기운이 서서히 일기 시작했어요. 아직 그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한국을 쉽게 덜 발전한 나라로 치부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했어요. 김 교수님의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발표와 스크린에 나타난 생생한 데이터들이 제 눈을 뜨게 해주었거든요. 마치 무거운 커튼이 천천히 열리면서 제가 몰랐던 세상이 드러나는 듯 했어요. 그날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혼란스러우면서도 영감을 받은 기분이 들었어요.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질문들로 가득 찼고 저는 직접 사실들을 탐구해보고 싶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강한 경제를 구축했는지, 기술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김 교수님께서 강의 도중에 한국은 수많은 도전을 극복해왔습니다. 한국 전쟁과 IMF 경제위기 같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 혁신적인 정신으로 스스로를 재건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또 생생하게 기억해요. 교수님께서는 또 한 번 대형 스크린에 선명하고 다채로운 그래프와 간단한 데이터를 보여주시면서 강의실에 있는 어린 학생들조차도 그 놀라운 숫자에 주목하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제 고집스러운 생각이 강하게 남아 있었어요. 독일의 전통이 최고라고 믿어왔던 제가 마음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았어요. 새로운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제 오래된 믿음이 틀렸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김 교수님께서 설명하실 때마다 저는 그래프 속에 상승하는 선과 밝은 막대를 보며 조금씩 진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여정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국의 엔지니어들과 과학자들이 사람처럼 움직이는 첨단 로봇, 일상을 편리하게 만드는 스마트 기기,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강력한 인공지능 시스템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머릿속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한국의 공장들, 사람과 기계가 함께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그렸어요. 그 이미지들은 너무 생생해서 마치 현대 한국 도시의 번화한 거리와 반짝이는 야경을 직접 보는 듯했어요. 그러던 중 어느 순간 강의실에서 옛 생각을 고집하던 루돌프 씨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교수님 발표 후 강의실은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의 에너지로 가득 찬 가운데 갑자기 강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분은 독일에서 온 동료 학생 루돌프 스타인 씨였어요. 그는 조국에 대해 대담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유명했어요. 저는 그분께서 일어나셔서 한국은 유행하는 팝 음악과 TV쇼 때문에만 유명하다고 외치실 때 제 배 속에 매듭이 지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말씀은 강의실 전체에 크게 울려 퍼졌고 곧 소수의 학생들 사이에서 동의의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어요. 저는 당황함과 불안함으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앉아 루돌프 씨의 말을 계속 들었어요. 그들은 항상 영토 문제를 내세우며 예를 들어 독도 그 작은 섬들을 자기네 소유라고 주장하잖아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의 말투는 공격적이었고 모든 말을 진심으로 믿으시는 듯 얼굴에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갈팡질팡했어요. 제 일부분은 항상 독일의 전통과 위대함을 옹호해왔고 한때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며 그분의 의견에 동조한 적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바로 그거예요라고 말하며 우리 오랜 자랑스러운 역사가 한국이 결코 이룰 수 없는
어떤 것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믿음을 되새겼어요. 또 어떻게 그렇게 뒤처진 나라가 우리 위대한 전통에 필적할 수 있겠어요? 라고 반복했어요. 제 목소리는 강하게 나왔지만 내심 의심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논쟁이 더 커지기 전에 김 교수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고 성급한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사실들을 먼저 검토해 봅시다라고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의 눈에서 따뜻함이 느껴졌고 잠시 동안 강의실의 열띤 말들이 멈춘 듯 했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이 노력과 혁신을 통해 강력한 경제와 탄탄한 군대를 구축하고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셨어요. 대형 스크린에 나타난 다채로운 차트와 그래프를 가리키시며 최근 통계가 한국의 인공지능, 제조업, 그리고 군사 대비 능력이 정말 인상적임을 증명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교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스크린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어요. 그래프들은 밝고 명료했으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지들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 한국이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며 혁신의 선두주자가 되었음을 보여주었어요. 교수님께서 설명하실수록 저는 그동안 굳게 믿어왔던 옛 생각들이 점점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제게 배운 제 나라의 오랜 우수 역사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방식으로 도약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두 명의 한국 학생인 김희정 씨와 남상국 씨가 토론에 참여하셨어요. 김희정 씨는 차분하고 명료하게 독도 역사를 설명해 주시며 한국이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땅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싸워왔는지를 그려주셨어요. 이어 남상국 씨는 한국 군대의 강인함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최신 전차, 첨단 미사일 시스템, 그리고 세계 최고 중 하나로 평가받는 엄격한 훈련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분들의 설명이 매우 명확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들렸으며 그들이 진정한 국가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에 비치는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강의실의 논쟁은 점점 뜨거워졌고 저는 한마디 한마디마다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루돌프 씨가 이제는 너무 구식인 옛 생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려 애쓰는 것을 들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한국의 인기가 단지 유행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피상적인 트렌드에 지나지 않는다고 외쳤어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학생들은 교수님의 설명의 생각에 잠긴 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강의실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어 마치 진실이 완고한 자부심을 조금씩 이겨내고 있는 듯했어요. 저는 혼란스러움을 느꼈어요. 항상 독일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믿었는데 사실들은 명백했거든요. 차트와 그래프, 그리고 새 친구들의 열정적인 설명은 제가 한 번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한국의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어요. 제 안에서는 더 배우고 싶다는, 한국의 놀라움을 제대로 보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어요. 조용한 순간 저는 속으로 어쩌면 제가 틀렸을지도 몰라요라고 중얼거렸어요. 아직 그걸 소리내어 인정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지만 제 관점은 서서히 변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을 방문해서 분주한 도시를 거닐며 혁신적인 기술과 강인한 국민 정신을 직접 보고 싶다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현대적인 공장들, 뛰어난 엔지니어들, 그리고 규율과 힘을 보여주는 군사 퍼레이드를 마음속에 그려보았어요. 그 토론은 마치 강의실 벽 너머로 이어지는 더 큰 대화에 제가 참여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새로운 사실 하나하나가 제 마음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작은 불꽃처럼 다가왔어요. 저는 예전에 제 생각이 낡은 이야기와 고정관념에 기반한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의 말씀과 명확한 데이터 그리고 한국 친구들의 존중하는 태도가 어우러져 제가 온갖 지식의 세계를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닌지 궁금해졌어요. 강의가 끝나고 강의실은 사려 깊은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몇 분 전까지 목소리가 크고 강렬했던 루돌프 씨는 이제 조용하고 어리둥절해 보였어요. 저는 긴장이 풀린 것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는 호기심이 커졌어요. 그날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전환점을 경험한 기분이 들었어요.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고 사실들을 직접 탐구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어요.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강한 경제를 구축했는지, 기술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진정한 지식은 늘 믿어왔던 것에 도전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여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열린 마음을 유지하며 한국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토론의 불씨는 강의실에서의 논쟁을 넘어 제 마음과 생각에 큰 변화를 일으켰어요. 저는 모든 나라가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더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은 제게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어요. 오래된 편견을 넘어서 사실과 대화 그리고 존중을 통해 진실을 발견하는 여정이었어요. 토론의 불씨가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고 제 깊은 내면에서는 이 모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기다리고 있는 지식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후 저는 강의실에 앉아 김 교수님의 강의를 계속 집중해서 들었어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적이었고 저는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한국은 수많은 도전을 극복해왔습니다. 한국 전쟁의 고난과 IMF 위기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 한국은 혁신적인 정신으로 스스로를 재건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자 교수님은 또 한 번 대형 스크린에 선명하고 다채로운 그래프와 간단한 데이터를 보여주셨어요. 강의실의 어린 학생들조차 넋을 잃고 그 인상적인 숫자에 주목했어요. 처음에는 제 고집스러운 마음이 굳어 있었어요. 독일의 전통이 최고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랐던 제가 마음을 바꾸기란 쉽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제 오래된 믿음이 틀렸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김 교수님께서 더 많은 설명을 하실 때마다 저는 그래프 속 세부 사항들, 오르는 선들, 밝은 막대들을 보면서 진실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여정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국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밤낮으로 노력하며 사람처럼 움직이는 첨단 로봇, 일상을 편리하게 만드는 스마트 기기,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강력한 인공지능 시스템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했다고 설명하셨어요. 저는 머릿속에 분주한 공장들, 사람들이 기계와 함께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그렸어요. 그 이미지들은 너무 생생해서 마치 현대 한국 도시의 분주한 거리와 반짝이는 야경을 직접 보는 듯했어요. 그러던 중 루돌프 씨가 다시 한번 옛 생각을 고집하며 외치셨어요. 한국은 그냥 타국의 기술을 빌려 쓰는 것뿐입니다. 우리 독일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비교하면 한국의 군사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크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말에 제 배는 뒤틀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몇몇 학생들이 그에게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반면 다른 학생들은 불편해 보였어요. 저는 내면 깊은 곳에서 반박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 의심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도 느꼈어요. 그러자 김 교수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라고 따뜻하면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시더군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이 현대 군대를 구축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의 연구개발 투자를 해왔다고 설명하셨어요. 혁신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지요. 교수님의 간결하고 직접적인 말씀이 옛 의견의 소음을 뚫고 나왔어요. 저는 교수님의 시선이 루돌프 씨와 마주치는 것을 보았는데 그분은 이제 자신의 말에 대해 조금 덜 확신하는 모습이었어요. 한편 김희정 씨와 남상국 씨 두 분의 한국 학생들이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셨어요. 김희정 씨는 한국 군인들이 매우 현대적인 방식으로 협력하도록 훈련받는 모습을 차분하게 설명하셨어요. 그녀는 팀워크와 정확한 훈련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군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주셨어요. 저는 마치 훈련장에서 완벽하게 움직이는 군인들의 모습을 눈앞에 그릴 수 있었어요. 남상국 씨는 한국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덧붙이셨어요. 그는 새로운 전차, 미사일, 심지어 전투 중 완벽하게 소통할 수 있는 통신 장비까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두 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진심 어린 존경이 묻어 있었어요. 이렇게 열정적인 설명들을 들으면서 제 내면에 무언가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독일의 우월함을 고집했던 제 옛 믿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은 후진국이라는 고정관념이 옛날 이야기와 오래된 편견에서 비롯된 실수였음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교실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한때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던 그 자리가 이제는 새로운 사실에 대해 서로 생각을 나누는 조용한 집중의 장이 되어 있었어요. 모두들 각자의 방식으로 새 정보를 받아들이며 눈빛을 반짝였어요. 마치 밝은 빛이 켜진 것처럼 숨겨진 진실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어릴 적부터 독일이 최고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 교수님과 한국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과거의 교육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문이 생겼어요. 위대함은 오랜 역사만으로 결정되는 걸까요? 아니면 노력, 혁신, 변화에 대한 의지도 중요한 게 아닐까요? 라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한국을 후진국으로 치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증거가 눈앞에 그래프와 차트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었으니까요. 저는 한국의 현대 군사력이 단순한 우연이나 남의 기술 의존이 아니라 수년간의 노력과 똑똑한 투자, 그리고 강한 혁신 정신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한국 엔지니어들, 지칠 줄 모르고 훈련하는 군인들, 그리고 과거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한 국가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그 에너지는 강의실 전체에 퍼져 있었고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었어요. 김 교수님의 혁신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제 귀에 크게 울렸어요. 저는 옛 생각에 매달리는 것이 저를 멈추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의 여정, 그 도전과 승리, 그리고 나라를 변화시킨 굳건한 의지를 더 알고 싶었어요. 제 자신에게 새롭게 다짐했어요.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사실을 탐구하며 좁은 시야를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강의실에 있던 논쟁이 서서히 마무리되었어요. 모두들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조용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몇 분 전까지 목소리가 크고 강렬했던 루돌프 씨도 이제는 조용하고 불안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긴장이 풀린 것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커졌어요. 강의실을 나서며 저는 제 내면에서 큰 전환점이 일어났음을 느꼈어요.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질문으로 가득 찼고 저는 직접 한국의 강한 경제, 빠른 기술 발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탐구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진정한 지식이란 늘 믿어왔던 것에 도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여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토론의 불씨는 단순히 강의실 안의 논쟁을 넘어서 제 마음과 생각에 큰 변화를 일으켰거든요. 저는 모든 나라가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더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은 저에게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어요. 옛 편견을 넘어서 사실과 대화, 그리고 존중을 통해 진실을 발견하는 여정이었거든요. 토론의 불씨가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험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몇 시간 후 저는 다시 강의실에 앉아 김 교수님의 강의를 집중해서 들었어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적이었고 저는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한국은 수많은 도전을 극복해왔습니다. 한국 전쟁의 고난과 IMF 경제 위기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 한국은 혁신적인 정신으로 스스로를 재건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교수님은 다시 한번 대형 스크린에 선명한 그래프와 데이터를 보여주셨어요. 어린 학생들까지 그 인상적인 숫자의 넛을 잃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독일의 전통이 최고라고 믿었던 고집스러운 마음이 남아 있었지만 점차 교수님의 설명과 그래프 속 세부 사항들이 저를 깨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점점 진실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참 동안 노트에 한국은 후진국이 아닙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부지런한 사람들이 가득해요. 라고 적으며 IMF 위기 동안 한국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한국 과학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발전된 기술을 만들어냈을까요? 같은 질문들을 적었어요. 그것들은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첫걸음처럼 느껴졌어요. 언젠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그 혁신을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강의실에서의 토론은 마치 영화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기억돼요. 논쟁이 이어지는 동안 주제는 군사력으로 옮겨갔고 강의실 전체에는 전기가 흐르는 듯한 에너지가 넘쳤어요. 김 교수님께서는 차분하면서도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하며 한국의 군대가 현대적일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셨어요. 교수님은 한국이 K9 자주포와 강력한 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속한 대응과 훌륭한 훈련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교수님께서 보이신 생생한 그래프와 차트는 모든 것을 현실적이고 부정할 수 없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던 중 루돌프 씨가 다시 한번 옛 생각에 매달리며 소리쳤어요. 한국은 단지 빌린 기술만 쓸 뿐입니다. 우리 독일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비교하면 한국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크고 분노에 차 있었고 제 배속은 뒤틀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몇몇 학생들이 그에게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반면 다른 이들은 불편해 보였어요. 저는 내심 반박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도 의심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자 김 교수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따뜻하면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한국이 현대 군대를 구축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연구개발에 투자해 왔다는 사실을 설명하셨어요. 혁신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교수님의 단순하고 직접적인 말씀이 구시대적인 의견의 소음을 뚫고 나왔어요. 저는 교수님의 시선이 루돌프 씨와 마주치는 것을 보았는데 그분은 이제 자신의 말에 대해 조금 덜 확신하는 모습이었어요. 한편 김희정 씨와 남상국 씨 두 분의 한국 학생들이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셨어요. 김희정 씨는 한국 군인들이 현대적인 협력체제로 훈련받는 모습을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녀는 팀워크와 정확한 훈련, 그리고 모든 군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셨어요. 저는 마치 훈련장에서 완벽하게 움직이는 군인들의 모습을 눈앞에 그릴 수 있었어요. 남상국 씨는 한국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로운 전차, 미사일, 그리고 소통 장비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두 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진심 어린 존경이 묻어 있었어요. 이렇게 열정적인 설명을 듣다 보니 제 안에 있던 옛 고집스러운 생각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 오랜 편견이 옛날 이야기와 오래된 고정관념에 기반한 실수였음을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강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때 치열하게 논쟁하던 그 공간이 이제는 모두가 새 정보를 곱씹으며 조용히 생각에 잠기는 분위기로 변해 있었어요. 누구도 옛 생각에만 매달지 않고 모두가 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저는 어릴 적부터 독일이 최고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교수님과 한국 친구들의 진실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 옛날 교육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어요. 위대함은 오랜 역사만으로 결정되는 걸까요? 아니면 노력과 혁신, 그리고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도 중요한 걸까요? 라는 의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한국을 후진국으로 치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증거가 제 눈앞에 그래프와 차트에 분명히 나타나 있었으니까요. 저는 한국의 현대 군사력이 단순한 우연이나 남의 기술 의존이 아니라 수년간의 노력과 똑똑한 투자, 그리고 강한 혁신 정신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한국 엔지니어들, 지칠 줄 모르는 군인들, 그리고 과거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한나라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그 에너지는 강의실 전체에 퍼져 있었고 변화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주었어요. 김 교수님의 혁신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제 귀에 크게 울렸어요. 저는 옛 생각에 매달리는 것이 제게 장애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의 여정, 그 도전과 승리, 그리고 나라를 변화시킨 굳건한 의지를 더 알고 싶어졌어요. 제 자신에게 저는 앞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진실을 탐구하며 좁은 편견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강의실에서의 논쟁은 서서히 마무리되었어요.
모두가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조용한 집중 속에 있었어요. 몇 분 전까지 목소리가 크고 강렬했던 루돌프 씨도 이제는 조용하고 불안해 보였어요. 저는 긴장이 풀린 것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의 놀라운 여정을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커졌어요. 그날 강의실을 나오면서 제 안에서는 큰 변화의 기운이 일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질문들로 가득 찼고 저는 직접 한국이 어떻게 강한 경제와 빠른 기술 발전을 이루었는지 그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저는 진정한 지식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탐구하고 성장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한국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토론의 불씨는 단순히 강의실에서의 논쟁을 넘어서 제 마음과 생각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켰어요. 저는 모든 나라가 고유의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 배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날은 제게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오래된 편견을 넘어서 사실과 대화 그리고 존중을 통해 진실을 발견하는 여정이었거든요. 토론의 불씨가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험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다시 강의실에 앉아 김 교수님의 강의를 집중해서 들었어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적이었고 저는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한국은 수많은 도전을 극복해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어려웠던 시절을 극복한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강의실의 어린 학생들까지 그 인상적인 숫자와 데이터의 넛을 잃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루돌프 씨는 다시 한번 옛 생각에 집착하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한국은 그냥 빌린 기술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우리 독일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크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제 배속은 뒤틀렸어요. 몇몇 학생들이 그에게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른 이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내심 반박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도 의심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자 김 교수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따뜻하면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한국이 현대 군대를 구축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의 연구개발 투자를 해왔다는 사실을 설명하셨어요. 혁신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지요. 교수님의 간결하고 직접적인 말씀이 옛 의견의 소음을 뚫고 나왔어요. 저는 교수님의 시선이 루돌프 씨와 마주치는 것을 보았는데 그분은 이제 자신의 말에 대해 조금 덜 확신하는 모습이었어요. 한편 김희정 씨와 남상국 씨 두 분의 한국 학생들이 번갈아가며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셨어요. 김희정 씨는 한국 군인들이 현대적인 방식으로 협력하며 훈련받는 모습을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녀는 팀워크와 정확한 훈련, 그리고 모든 군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셨어요. 저는 마치 훈련장에서 완벽하게 움직이는 군인들의 모습을 눈앞에 그릴 수 있었어요. 남상국 씨는 한국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로운 전차, 미사일, 그리고 통신 장비 등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진심 어린 존경이 묻어 있었어요. 이렇게 열정적인 설명들을 듣다 보니 제 안에 있던 독일 우월주의에 기반한 고집스러운 생각들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이제 제 오래된 편견이 낡은 이야기와 오래된 고정관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강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때 치열하게 논쟁했던 그 공간이 이제는 모두가 새 정보를 곱씹으며 조용한 집중 속에 빠져 있었어요. 누구도 옛 생각에만 집착하지 않고 모두가 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밝은 빛이 켜져 숨겨졌던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듯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어릴 적부터 독일이 최고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교수님과 한국 친구들의 진실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옛날 교육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위대함은 오랜 역사만으로 결정되는 걸까요? 아니면 노력, 혁신, 그리고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도 중요한 걸까요? 라는 질문들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는 한국을 후진국으로만 치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증거가 제 눈앞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한국의 현대 군사력이 단순한 우연이나 빌린 기술 때문이 아니라 수년간의 노력과 똑똑한 투자, 그리고 강한 혁신 정신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한국의 엔지니어들, 지칠 줄 모르는 군인들, 그리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한나라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그 에너지는 강의실 전체에 퍼져 있었고 변화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주었어요. 김 교수님의 혁신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제 귀에 크게 울렸어요. 저는 이제 옛 생각에 매달리는 것이 저를 멈추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의 여정, 그 도전과 승리, 그리고 나라를 변화시킨 굳건한 의지를 더 알고 싶어졌어요. 제 자신에게 저는 앞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진실을 탐구하며 좁은 편견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강의실 안의 논쟁은 서서히 마무리되었어요. 모두가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조용히 집중하는 분위기였어요. 몇 분 전까지 목소리가 크고 강렬했던 루돌프 씨도 이제는 조용히 앉아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긴장이 풀린 것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커졌어요. 그날 강의실을 나서며 제 안에서는 큰 변화의 기운이 일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직접 한국이 어떻게 강한 경제와 빠른 기술 발전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탐구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진정한 지식이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탐구하고 성장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한국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토론의 불씨는 단순히 강의실에서의 논쟁을 넘어서 제 마음과 생각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어요. 저는 모든 나라가 고유의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 배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날은 제게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옛 편견을 넘어서 사실과 대화, 그리고 존중을 통해 진실을 발견하는 여정이었거든요. 토론의 불씨가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험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후 강의가 끝난 후 강의실은 차츰 비워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혼란스러움, 당혹감, 그리고 묘한 영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루돌프 씨는 극단적인 의견 때문에 분노를 터뜨렸던 모습과 달리 이제는 모든 사실과 교수님, 그리고 한국 친구들의 열정적인 설명 앞에서 더 이상 자신감을 잃은 듯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남아 방금 들은 모든 이야기들을 곱씹으며 제가 어째서 옛 생각에 그렇게 집착했는지 고민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캠퍼스 도서관을 찾았어요. 도서관은 거대하고 조용했으며 천장까지 꽉 찬 책장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서서히 복도를 걸으며 세계 역사와 기술에 관한 책들이 있는 섹션을 찾았어요. 아늑한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한국의 역사, 현대 기술, 그리고 문화에 관한 책들을 펼쳐보았어요. 페이지를 넘기면서 한국의 발명가들, 용감한 군인들, 그리고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한 부지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한국 전쟁의 암울한 시절과 IMF 경제위기 후 급속한 발전의 이야기가 한 나라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혁신을 이루어낸 여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 책들을 읽으면서 경탄을 금치 못했어요. 한 책에서는 한국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밤낮으로 일하며 세상을 바꾸는 신기술을 발명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혁신적인 로봇,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스마트 기기, 그리고 일상 속 문제들을 해결하는 강력한 인공지능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것들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산업을 변화시키고 일상생활을 혁신하는 획기적인 발전들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선두를 달리는 전자제품과 자동차를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의 예시도 있었어요. 읽은 모든 이야기는 한 나라가 옛 선진국들을 따라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여러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음을 생생하게 그려주었어요. 책장을 넘기며 한국의 성공 이야기에 푹 빠져있던 저는 제 예전에 한국에 대한 편견이 오래된 고정관념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강의실에서의 열띤 토론을 기억하며
이제는 그 의견들이 단순한 의견에 불과하며 진실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모든 증거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따뜻한 존경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녁이 되어 작은 기숙사 방에 앉아 펜을 들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편지는 토론 중 만난 한 한국 친구에게 보내기로 했어요. 편지에는 저는 옛 생각으로 한국을 판단했던 것이 틀렸습니다. 이제 한국은 훌륭한 지성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배우고 친해지고 싶습니다. 라고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썼어요. 그 편지를 봉투에 넣고 보내기 전 저는 떨리는 마음과 함께 희망을 느꼈어요. 그날 제가 배운 진실한 사실들을 통해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떻게 제가 그토록 좁은 생각 속에서 살아왔던 걸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머릿속에 분주한 서울의 거리, 로봇이 사람과 함께 일하는 첨단 공장, 훈련 중인 한국 군인들의 자부심 가득한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 이미지들은 너무 생생해서 마치 제가 직접 그곳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의 한 카페에 앉아 현지 학생들과 그들의 경험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것은 제가 한때 굳게 믿었던 차가운 옛 생각들과는 극명히 달랐어요. 새로운 사실들이 제 오래된 믿음을 하나씩 허물어뜨렸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왜 이제까지 한국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않았던 걸까요? 그들의 끈기와 혁신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읽고 들은 모든 것이 점점 더 진정한 발전은 한 나라의 나이나 전통이 아니라 도전과 변화에 맞서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한국 친구들과 함께 공부 모임에 참여하며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과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었어요. 김희정 씨와 남상국 씨와 함께 도서관이나 캠퍼스 카페에서 수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은 가족, 고향, 그리고 한국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며 한국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룬 성과에 대해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어느 저녁, 특히 감동적인 그룹 스터디가 끝난 후 저는 기숙사 책상에 앉아 또 한 번 한국 친구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편지에는 저는 옛 생각으로 한국을 판단했던 것이 틀렸습니다. 이제 한국은 뛰어난 지성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나라임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더 배우고 친해지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았어요. 그 편지를 쓰며 제 예전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옛날 얘기였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보내기 전 떨렸지만 동시에 새로운 우정의 가능성에 설렘을 느꼈어요. 점점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될수록 저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첨단 로봇, 스마트 가전제품, 그리고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다양한 기술 혁신 이야기를 접하면서 저는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들의 성과는 오랜 전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과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라는 사실이었어요. MIT에서의 시간은 점점 밝아졌어요. 저는 한국 친구들과 친해지며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독일의 풍부한 역사와 기술력도 훌륭하지만 한국의 놀라운 혁신과 끈기도 똑같이 멋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저는 매 스터디 모임과 프로젝트 회의가 기대되었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어요. 학년이 끝날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옛날의 편협한 시각은 사라지고 이제는 한국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한국의 기술적, 군사적 성취뿐 아니라 따뜻하고 관대한 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감탄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어요. 저는 한국 친구들과 영원한 우정을 쌓았고 그 우정은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데 큰 힘이 되었어요. 저는 여러 문화가 함께 어우러질 때 만들어지는 기쁨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캠퍼스 도서관에서의 미니 로봇 프로젝트,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아이디어를 논의했던 수많은 시간, 그리고 늦은 밤 스터디 세션 중에 터진 웃음소리들 모든 경험들이 저에게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치면 정말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일깨워 주었어요.
제가 함께한 그 모든 순간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얼마나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돌이켜보면 MIT에서의 제 여정은 단순히 전기공학을 배우거나 첨단 기술을 익히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제 자신이 성장하고 마음을 열어 새로운 아이디어와 우정을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옛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 배움은 앞으로도 저를 인도해줄 중요한 교훈으로 남을 거예요. 몇 달이 지나면서 MIT에서의 생활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변해갔어요. 저는 김 교수님의 강의를 더 많이 듣게 되었고, 김희정 씨와 남상국 씨를 비롯한 한국 친구들과 함께 여러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모험 같았고, 흥미로운 프로젝트와 눈을 뜨게 하는 수업들로 가득했어요. 저희는 독일의 기술과 한국의 혁신이 어우러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작은 로봇을 만들거나 스마트 회로를 설계하고 일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서로 다른 아이디어들이 어우러져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며 마치 마법 같은 순간들이 연달아 펼쳐졌어요. 특히 한 프로젝트가 기억에 남아요. 캠퍼스 도서관에서 책을 나르도록 도와주는 미니 로봇을 만들어야 했는데 처음에는 서로의 아이디어가 맞을지 걱정도 되었어요. 하지만 작업을 시작하자 김희정 씨가 로봇의 움직임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시고 남상국 씨가 센서 통합 방법을 설명해 주셨고 저는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스마트 회로를 설계하며 각자의 역할을 다하자 우리의 협력이 마치 마법처럼 이루어졌어요. 미니 로봇이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책을 나르자 팀 전체가 환호했어요. 그 순간은 단순한 프로젝트의 성공을 넘어 새로운 우정과 함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상징 같은 순간이었어요. 한때 극단적인 의견을 외쳤던 루돌프 씨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스터디 시간에 조용히 토론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이제는 한국의 기술과 역사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의 변화는 미묘했지만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와 맞물려 긍정적인 신호로 다가왔어요. 학기가 끝날 무렵 저는 제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꼈어요. 옛날의 편협한 시각은 사라지고 이제는 한국을 깊이 이해하고 존경하게 된 제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교수님의 차분한 강의와 선명한 데이터, 그리고 한국 친구들의 진심 어린 설명이 제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책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대화와 경험을 통해 진실을 배우고 싶었어요. 진정한 배움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와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것임을 깨달았거든요. 저는 이제 열린 마음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의 토론이 제게 준 전환점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길로 이끌어 주었어요.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에게서 배우며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때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절실히 깨달았어요. 돌이켜보면 MIT에서의 그 하루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어요. 그날 저는 제 오랜 믿음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진정한 지식과 우정이 무엇인지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와 사람들로부터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요. 이 모든 경험들이 모여 제 MIT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었고 앞으로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저는 옛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이며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해요. 이상으로 저의 MIT에서의 첫날부터 강의실에서 벌어진 열띤 토론, 그리고 그 후의 변화와 배움의 여정을 모두 진솔하게 전해드렸어요. 저의 이 긴 여정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시각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